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고급 불어기사 읽기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사설을 분석해보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사설은 유료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메일로 전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보내드린 만큼 답장을 받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사설을 분석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셨던 것 같은데, 사설 분석은 정말 사실 어려워요. 저도 어렵고, 제가 이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게 된 것도 이 사설을 분석하는 눈을 조금 더 기르고 싶어서 사실 이 콘텐츠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거든요. 그만큼 사설은 일반 기사와는 조금 다르게 다른 좀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 기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떠한 팩트를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사설이나 이런 오피니언 같은 그런 기사들은 그 팩트를 바탕으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쓴 사람의 머릿속까지 들어가 봐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썼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설을 우리가 분석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말 100%다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외국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작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지식적인 측면이 나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많아서 아무리 검색을 하더라도 그 격차가 조금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말 100% 내가 이거를 다 꼭꼭 씹어서 먹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목적을 하는 것은 목표하는 바는 뭐냐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8, 90%까지는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완전히 반대로 이해한다거나 혹은 이 말을 정말 왜 썼지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는 않게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목표로 하고 사설이나 이런 의견을 담은 글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피가로지에 실린 기사였는데요. 랄루아 아비아에 관련된 내용을 담은 사설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레디토리알이라 해가지고는 그 신문의 일면에 실리더라고요. 신문의 일면에 실리는 편집자 사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기사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랄루아 아비아가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참고 자료로 그 한국 기사도 보내드리기도 했는데, 랄루아 아비아가 한마디로 뭐였죠? 이 랄루아 아비아는 바로 인터넷 상에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제재하는 그런 법안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많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설도 기사도 나오게 되는 것 같고요. 먼저 이 랄루아 아비아가 뭔지를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음, 자, 보시면은 이 랄루아 아비아의 원래 제목은 이 법안의 원래 그 원 제목은 lutte contre la haine sur Internet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인터넷 상에서 혐오 표현을 근절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하원 사이트인데요. 제가 그 정치 기사 분석할 때 설명을 잠깐 드린 적이 있어요. 프랑스는 하원하고 상원으로 나눠져 있고 법안을 서로 번갈아 가면서 검토하고 심의하면서 통과를 시킨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은 조금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해요. 보시면은 이 지금 법안 같은 경우는 2019년 3월 작년에 발의가 된 법안이고 이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죠? 마담 라이티스 아비아라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아비아법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 법안의 발의자가 요 아비아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람은 이제 그 정부의 여당 출신, 그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랑 같은 당 출신의 의원인 거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작년에 발의를 했고, 발의를 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먼저 하원이든 아니면 상원이든 먼저 어느 쪽에 가서 검토 심의를 합니다.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거는 하원에서 아셈블레 나시오날에서 범위엘 렉튜어 첫 번째 심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상원으로 가서 세나에서 또 범위엘 렉튜어가 있었고 그런데 보통 하원이랑 상원의 의견이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열리냐면은 코미시옹 믹스드 파리테라는 게 열립니다. 요거는 딱 그림을 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반 나눠져 있죠. 하원하고 상원 의원이 반반 7명, 7명씩 모여가지고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입장차를 들여나가는 그런 코미시용이에요. 그래서 조금 서로 양보도 하고 하면서 절충안을 하는 건데 물론 이 당시에는 늦었고 해가지고는 합의가 되지가 않았네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코미시용 믹스드 파리테가 지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또 다시 그 누벨 렉튜 다시 한번 또 하원에 가서 심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또 상원에 가서 심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단계는 뭐냐면 렉튜 데피니티브 해서 하원에서 통과가 된 겁니다. 하원에서 통과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 법안이 지금 완전히 딱 공포가 된 상태는 아니에요. 요거로 과정을 좀 비교차 보여드리려고 다른 법안을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이제 이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페이크 뉴스 관련된 법안입니다. 가짜뉴스 금지법이라고 해서 프랑스에도 비슷한 법안이 있는데 요거의 원래 제목은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이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공포가 된 법안인데 어떻게 됐냐면은 보시면 이것도 똑같이 대포가 2018년에 됐네요. 2018년에 발의가 되어서 또 하원에 갔다가 상원에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코미시옹 믹스드 파리테가 열렸다가 또다시 하원에 가고 또다시 상원에 가고 이런 식으로 결과가 이루어져서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은 promulgation de la loi 요거까지 가야지 이 법안이 공식적으로 공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법이 되어서 우리가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거고 이 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이 아비아법이 여기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여기까지 간 건 아니고 하원에서 통과됐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한국어로도 기사를 찾았습니다. 메이저 신문사는 아니었는데 요렇게 제목을 검색하시면은 나올 것 같아요. 이 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보니까 이거를 작성하신 기자분이 보니까 저널리즘을 공부하시고 프랑스에서 공부하셨다고 해서 약간 조금 더 신뢰가 갔습니다. 많은 자료를 참고하셨고, 그래서 요거 기사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아비아법과 관련된 그 배경 지식을 쌓는데 굉장히 좋았던 기사였던 것 같아요. 보시면은 지금 이 하원에서 인터넷 혐오 표현 금지법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고요. 이 정확한 내용이 뭐냐면 그래서 혐오 표현이 인터넷에서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 인터넷 플랫폼사들이 이거를 제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지를 하지 않으면은 보시면은 디지털 플랫폼이나 검색 엔진이 제지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벌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배경 설명을 해주셨고, 여기서 관련된 법안도 조금 볼 수가 있어 좋았는데요. 이 프랑스에서는 이 혐오 표현 관련돼가지고 뭐 언론법도 있고, 테러법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가짜뉴스 금지법, 페이크뉴스 금지법도 2018년에 통과가 되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기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고 싶으신 분은 이 글을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그래서 5월 13일에 나왔던 글이었고요. 피가로지의 편집자 사설이었고 제목이 La liberté contre l'algorithme. 자, 이 알고리즘 얘기가 왜 나왔냐면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인터넷 플랫폼들 자체가 스스로가 지금 검열을 해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뭐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이런 것은 혐오 표현이다 아니다 개발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리비아의 꽁트럴 알고리즘이라고 나온 겁니다.
어떤 의미적으로는 조금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제 사설 같은 경우는 제가 저의 번역 버전도 조금 같이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참여를 했는데요. 요 까만색으로 제가 검정색 부분으로 번역을 한 게 저의 버전입니다. 설명을 드릴 거는 이게 물론 당연히 정답이라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번역에서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단지 제가 번역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저는 이렇게 고민해서 이러한 표현으로 번역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한 것이고 서로서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서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목은 보통 번역가에 조금 뭐랄까요? 그 번역가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조금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알고리즘 소나기에 달린 자유 이런 식으로도 한번 표현해봤고 다양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근데 온라인 알고리즘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했을 때는 이 자유 자체가 어떤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뭐뭐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뭐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조금 제가 표시를 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 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정말 저도 이번에 검색하고 조언을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어요. 그래서 저를 많이 도와준 프랑스 친구 한 명과 또 대학원 동기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약간 조금 어려웠어요. La censure est pavée des bonnes intentions. 자, censure는 검열이죠. 검열이 파베 동사는 뭐죠? 파베 동사는 길을 포장하다라는 동사고, 그러니까 지금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는 거죠. 좋은 의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설은 대부분 그렇지만 정말 이번 글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왜 썼는지, 이 말을 왜 했는지를 내면을 정말 파악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라는 건 결국에는 뭐겠어요?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에는 좋아 보인다라는 거겠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거를 쓴 기자의 시각이 보여요. 이 지금 랄루아 아비아를 좋게 보고 있는지 나쁘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 검열 자체가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을 하는 거겠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La loi Avia destinée à lutter contre les discours de haine en ligne répond à un juste constat par les plus mauvaises réponses. 자,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했던 문장이었습니다. 자, 일단 잠깐 살펴보면은 랄루아 아비아가 이 데스티니 부분 꾸며주는 거죠. 데스티니 이 어떤 건지 꾸며주는 거고 인터넷 상에서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 이 루아 아비아라는 것은 어떤 굉장한 어떤 분명한 어떤 사실에 굉장히 제일 나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했어요. 이 글에서. 왜냐면은 이 글의 골격을 보여주는 글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명확한 사실이라고 했는데 요거가 어떤 건지는 지금 부정관사로 쓰였습니다. 정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뒤에 설명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분명한 어떤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제일 나쁜 방법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했냐고 하면은 자 밑에 한번 잠깐 보실게요. 여기 보시면은 르콩스타 하고서는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면은 어떠한 명확한 사실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실 설명해 주고 나서 그 다음 구조는 la réponse 하면서 나옵니다. 여기서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이 plus mauvaise réponse인 거죠. la réponse 하고서는 근데 plus mauvaise réponse는 보시면은 뭐예요? 복수형이죠. 2개 이상이 나온다는 거겠죠. 복수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라루아 아비아라는 것이 굉장히 명확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굉장히 나쁜 방식 첫 번째는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나쁜 방식은 요거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자신의 의견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deuxième fautes가 나왔을 때 당황하셨던 분들이 조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premier fautes가 없이 갑자기 deuxième fautes라고 나오니까. 그런데 왜 그런 거예요? 여기 이 la réponse가 첫 번째 나쁜 문제였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큰 그 갈래를 이해를 하시고 이 기사를 분석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떠한 건지, 어떠한 명확한 사실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실, le constat, 어떤 사실, nos réseaux, peut-on encore les qualifier de sociaux, n'obéissent à aucune des règles civiles, fiscales et pénales qui régissent nos sociétés. 자, 여기 해조부터 조금 어려우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해조는 뭐예요? 해조는, 자, 해조는 원래 해조 소시오인 거죠. 해조 소시오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뭔가요? SNS라고 불리는 거죠. 사회관계망 서비스. 자, 여기서 이 캘리피 때문에 아마 그거를 못 잡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캘리피 같은 경우는 원래 늘을 가지고 오는 그 구조를 많이 씁니다. 잠깐 그 CNF대를 볼까요? 여기서 캘리피를 검색을 하시면 qualifier quelque chose de plus adjectif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형용사로 규정을 한다.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그 SNS라고 불리는 것, 개조 소시오라고 불리는 것을 소시오라는 거를 붙일 수 있냐라는 거죠. 왜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SNS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우리 사회를 규정하는 그 어떠한 규칙도 따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에서 정해진 규칙을 따르지 않으니까 이거를 사회적이라고 부를 수 있냐는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개조라는 말, 해저소시오라는 것을 여기서 처음에 한 번 언급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 단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의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플랫폼이라고 많이 언급을 하고 이 단어는 다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SNS에 S가 빠진 거죠. S가 없이 분류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이 나옵니다. L'injure, la menace, le harcèlement, le lynchage, c'est des chaînes sans frein. 자, 여기서 이는 뭐였죠? 이는 당연히 요 해주소시오인 거죠. 이 SNS에서 뭐가 지금 넘쳐나요? 모욕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서 어떻게 성수강 브레이크 없이 그러니까 브레이크도 없이 마치 정말 폭주기관차 마냥 여기서 막 나쁜 말들, 모욕도 협박도 이런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Ce sont des zones de non-droit. 법이 없는 지대, 무법지대라는 거죠. 지금 이 SNS라는 것이. 여기서 지금 살펴볼 건, 잠깐 볼 거는 이 누팡인데, 누팡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거는 이 문맥에 따라서 다양하게 될 수가 있어요. 문맥에 따라서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결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문맥상에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무법지대라는 건데 이 무법지대를 다시 설명 한번 하고 있어요. C 플랫폼 당연히 요거 아까 노해줬쇼인 거겠죠? Ces plateformes qui vivent de l'information sont dégagées de toutes les responsabilités que la loi impose aux journaux, radio et télévision. 자, 이 플랫폼들. 자, 비버드 같은 경우는 따로 정해진 표현이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비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자동사로 많이 쓰이죠. 자동사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가 없이 쓰이는 것인데, 자, 타동사로 물론 쓰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단은 비버드를 검색하셔야 했던 거고, 네이버를 찾으시면 아마 뭐뭐로 먹고 살다 이런 표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정보로 먹고 사는 이 플랫폼들, 이 SNS들이 우리 법이 뭐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 이런 언론사한테 부과하는 당연 어떠한 제재가 있죠. 뭘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표면에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면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플랫폼들이 정보를 먹고 산대요. 그러면은 일반 언론사랑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언론사도 정보를 먹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 작가, 이 지금 기자 입장에서는 이 정보를 먹고 살면서 똑같이 결국에는 언론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들인데 언론에게 부과되는 그러한 책임에서는 벗어나 있다는 거죠. 요거는 그래서 조금 뒤에 나오는 단어랑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랄루아 아비아가 어떠한 명확한 사실에 대응하는 법안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지금 이 SNS에서 굉장히 많이 혐오랑 이런 것들이 어떠한 제재도 없이 마구마구 지금 분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어떤 상황인지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쁜 방향으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La réponse. La réponse, plutôt que d'appliquer nos lois à ces médias masqués, la majorité a décidé de faire basculer notre droit dans la machinerie des GAFAM. 그래서 이 la réponse 자체를 결과라고 뭔가 대답 이렇게 앞과 연결짓지 않고 그냥 단독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 첫 번째 문장 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지금 꽁스타랑 라해뽕스를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반응으로 대응하고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의 지금 이 법을 세 메디아 마스케라고 했어요. 왜냐면 아까 지금 설명드린 거랑 같은 거예요. 정보를 먹고 살면서 언론이진 않은 척 하는 거니까 이 숨겨진 언론이라는 거죠. 이 숨겨진 언론에 우리의 법을 그거 하기보다. 그럼 그거 하기보다라는 것은 다른 반대의 의미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라마쇼게테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니라 보통 단독으로 쓰일 때는 이제 그 여당이라고 쓰입니다. 대부분이라고 쓰려면은 라 마조리테 네 하고서는 뭔가 더 문장이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이 여당이 뭐라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faire basculer notre droit dans la machinerie des GAFAM. 요 문장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있는데 요 먼저 플리토크의 의미를 파악하고 보시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얘네들한테 이 숨겨진 언론한테 법을 적용시키기보다 어떻게 했을까요? 얘네가 스스로 하게끔 만들었겠죠? 자, 요거를 페어 바스큘레도 네이버에 한번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페어 바스큘레 검색하니까 여러 가지 예문이 나왔는데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페어 바스큘레 깨끗이 덩이니까 요 문장이 조금 맞을 것 같아요. Faire basculer un pays dans le totalitarisme. 어떤 한 나라를 전체주의 체제로 전환시키다. 어떤 느낌이 조금 아시겠죠? Un pays dans. 그러니까 뭔가 요 깨끗쇼즈를 덩 안에 넣는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문장도 보시면은 우리의 법을 얘네 마시너리 소나기 안에 넣어준다는 거죠. 마시너리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으로 쓰인 거겠지만은 아까 말했던 그 알고리즘 같은 거겠죠. 알고리즘 얘네가 만들 거니까 그런 알고리즘, 그런 기계적인 것들 소나기에 우리의 법을 쥐어준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플립토크랑 비교해서 이렇게 약간 반대되는 의견이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고, 야밤 같은 경우는 검색하면 나오셨을 거예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여기서는 이제 딱 굳이 요거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냥 요거를 포함한 통칭해서 어떤 SNS의 동의어로 쓰인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Google, Facebook, Twitter doivent faire le ménage chez eux avant même que le juge ne se prononce. 자,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뭘 해야 된대요? 자, 그 판사가 어떤 이게 나쁘다, 좋다 선고를 내리기도 전에 자기 집에서 집 정리를 해야 된대요. 집안 단속을 해야 된대요. 음, 그래서 왜 그런 거냐면 아까 잠깐 살펴봤던 그 참고자료에 나왔던 것처럼 벌금이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Pour éviter l'amende, c'est écrit. Leur censure sera préventive. 이제 그 벌금을 피하려면은 이제 어쩔 수 없다. 정해졌다. Leur censure sera préventive. 검열 자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자,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겠죠. 자, 여기서 지금 살펴볼 게 두 가지인데 지금 요거를 설명 안 드렸습니다.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는은 이제 아벙크에 걸린 거여가지고는 허사에 넣으라고 합니다.
서서히 넣으라고 하는데 요거는 밑에 또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테크리 같은 경우는 요것도 막 그냥 이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것도 네이버 검색하시면 나오더라고요. 스테테크리 검색을 하시면은 그것은 운명이다. 어쩔 방도가 없다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못담으로 이해하시면 좀 어색하겠지만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죠. 댓글이 됐다는 건 이미 쓰여지고 정해지고 내가 어떠할 손쓸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을 왜냐면 이 지금 법안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겠죠. 벌금을 피하려면은 사전적으로 제재를 먼저 이제 검열을 해가지고는 혐오적인 표현이 없게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 deuxième fautes라고 나오네요. 두 번째 잘못된 거는 무엇이냐? le motif. le motif는 물론 동기나 의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해도 여기서는 그렇게 엄청나게 오역을 반대로 이해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는 르모티프가 법적인 용어로 쓰인 것 같은데 법적인 용어로 쓰였을 때 르모티프가 판결 이유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이 판결문에다가 이 판결문을 내리는 근거를 설명하는 게 판결 이유거든요. 판결 이유라는 말은 이제 한국어로도 용어가 정해진 단어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판결 이유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판결 이유 근거가 뭘까요? 이게 혐오적이다, 혐오적이지 않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혐오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을 자, la loi prétend empêcher les discours de haine. 자, prétend 같은 경우는 prétendre, 여기 오타가 났네요. prétend가 아니라 prétendre입니다. prétendre. 자, 그래서 이 prétendre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도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자, prétendre infinitif 해가지고는 뭐 주장하다 아니면은 뭐뭐 할 것을 뭐 작정이다라는 것인데 여기서는 법안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법이 뭔가를 주장하는 거는 법이 뭔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거겠죠.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이 다시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르모티프를 살펴볼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 혐오라는 표현을 지금 끄집어낸 것이죠. 보시면은 이제 그 다음 문장부터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Personne n'aime la haine, mais tout le monde possède. 자,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 같아요. 그 누구도 혐오를 좋아하진 않죠. 혐오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Tout le monde possède. 세대 아 quelque chose는 어디 어디에 굴복을 한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는 라엔느니까 우리가 혐오를 다 싫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를 가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혐오라고 하면 너무 큰 개념 같지만은 우리가 뭐 누굴 싫어한다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누구나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을 지금 잠깐 꼬집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시면 Est à l'État de mettre de l'ordre dans le fort intérieur.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을 약간 헷갈리신 분도 있었는데, 아, quelqu'un 하면은 뭐예요? 셋다 quelqu'un 하면은 누구누구의 것이라는 거죠.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책상에 뭐 우산이 있는데, 이 우산 누구 거야? 했을 때, 내 거야 라고 하면, 셋다 모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문장에서는, 드 이하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 국가가 할 일이냐, 라는 것이죠. 드 이하가 뭐예요? 어떤 개개인의 내면에 그 어떤 질서를 세우는 것,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이 앞에 문장하고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혐오를 싫어하지만 혐오를 하기는 하는데 가끔씩 싫어하는 표현도 하긴 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국가가 그러면은 각 나서가지고는 바르게 지금 이제 개개인의 마음속을 이렇게 질서를 세우는 국가가 할 일이냐는 거죠. 이 질문은 그 question rhétorique라고 해서 불어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건데 이 질문을 함으로써 독자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어때요? 이 국가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작가는 이거 글 쓴 기자는
그런데 이거를 다시 한번 독자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반문을 하는 거죠. 이게 과연 국가 역할이야?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자, le mépris, la jalousie, l'envie. 자, 뭐 누구를 질투하고 막 경멸하고 뭐 시기하고 이런 거 할 때도 국가가 나서가지고는 각자 다 올바르게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는 건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이제 어려웠던 문장 중에 하나인데 sans oublier l'hypocrisie qui permettrait de cibler les politiques qui pratiquent discrètement ce qu'ils dénoncent en plein jour. 자, 일단 문장 구조 측면에서는 이런 거였어요. 리포크리즈는 뭐였죠? 리포크리즈는 위선이었고, 자, 위선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 즉, 앞에 연결된 거랑 다 같은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하는 건데, 위선도 잊지 말자. 위선이 어때요? 위선이라는 거는 qui permettrait de cibler les politiques. 자, 잠깐 표시를 하면은 이 위선이라는 것은 어떤 정치인들을 시블레하게 해준대요. 시블레는 뭐 겨냥하는 거거든요. 겨냥하고 딱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더 부각시켜주고 그렇게 해주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정치인들이 뭘 해요? qui pratique discrètement 굉장히 몰래 뭘 한대요. 그 이하를. 그 이하는 뭐예요? 그들이 공공연하게 내놓으했다는 거. 대농세는 보통 그냥 알리다라기보다는 뭐가 잘못됐다고 알리는 거거든요. 뭘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들을 오히려 몰래 하는 그런 정치인들. 그러니까 어때요? 굉장히 위선적인 거죠. 자기가 이건 나쁘다고 말해놓고선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몰래 뒤돌아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주는 그런 것들을 부각시켜주는 위선이라는 것도 이 사람들이 위선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위선이라는 것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말을 왜 했을까요?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우리가 물론 모든 글의 배경 지식을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이걸 법안을 발의한 그 마담 아비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조금 프랑스 악주알리떼를 따라오신 분들은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어떤 정치인이 본인의 비서진들,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막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괴롭히고 이래가지고는 욕설도 하고 이래가지고는 고소를 당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비아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이걸 연결을 못 시켰는데, 저는 이 기사를 읽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 줄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뭐, 악셀르몽, 뭐고 이래가지고는 정신적으로 많이 괴롭혔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와요. 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얼마나 지금 정말로 위선적인 상황이에요. 본인이 인터넷에서 혐오 표현 쓰지 말자, 혐오 표현 쓰면은 금지하자, 제재하자라고 해놓고서는 본인 스스로도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어때요? 막 나쁜 말 하고 욕설을 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지금 보면은 어, 쉽게 말하면 약간 돌려가기 같은 그런 문장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그런 걸 할 때 국가가 나서서 해야 되냐라는 게 지금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자세하게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의견 진행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